사이렌이 울리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를 향해 뛰던 심장. 한국 산업이 지금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활력 징후는 떨어지고 복합적인 원인들이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 산업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국 산업이 마주한 위기의 실체와 그 해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명백한 증상은 잠재 성장률, 즉 경제의 기초 체력이 2%대로 추락했다는 겁니다. 2000년대 초반 5% 성장은 이제 불가능한 신화가 됐죠. 경제가 완전히 늙어버렸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고착화라고 봅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수출 10대 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거의 그대로입니다. 새로운 피가 전혀 수혈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역동성의 상실이죠.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비율은 10년 새 9%에서 6%대로, 낡은 기업이 퇴출되는 비율도 7%에서 5%대로 함께 떨어졌습니다. 신진대사가 멈춘 경제입니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 기업, 소위 좀비 기업이라고 하죠. 최근 장기간 좀비 상태인 기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 부실 고착화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봐야겠죠. 한계 기업의 자본이 묶이니 혁신에 돈이 돌지 않는 겁니다. AI 강국이라지만 정작 핵심인 제조업의 AI 도입률은 고작 3.9%에 불과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성공했던 자유무역이라는 운동장은 이제 없습니다. 미국은 IRA, 칩 액트로 자국에 투자하는 기업에만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삼성이 텍사스에, 현대차가 조지아에 공장을 짓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단순한 통상 분쟁이 아닙니다. 2023년에 새로 생긴 무역 왜곡 정책의 71%가 우리와 직접 경쟁하는 선진국으로부터 나왔고, 글로벌 산업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이 글로벌 시장을 활용한 빠른 추격자 모델은 이제 생존 공식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그린 전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당장 EU의 탄소 국경세가 코앞인데 우리의 전력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9.5%로 57.3%의 독일은 물론 32.6%의 중국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인데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시급한 처방은 AI 전환입니다. 단순히 기술 도입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의 숙련공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 웨어러블 로봇을 도입하는 시기죠. 그린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조단위 돈을 들여 고로를 수소환원 제철로 바꾸려면 정부가 탄소 차익 계약 제도 같은 확실한 안전장치를 최소 10년 이상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움직입니다. 산업기술 R&D부터 바꿔야 합니다. 성공률 90%라는 허울에서 벗어나 실제 시장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기술이 시장과 만나 돈을 벌게 만들어야 진짜 산업기술 혁신입니다.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도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부처별로 세제, 금융, 인력 지원이 흩어져서는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끌어올 수 없습니다. 기업이 아니라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선도기업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 기업들까지 함께 지원함으로써 개별 기업이 아닌 산업 생태계 전체의 성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의 돈을 다시 국내로 끌어오는 것도 중요한 하도가 되겠죠. 해외 법인이 번 수익을 국내로 가져와 재투자할 때 이를 자본 리쇼어링으로 보고 해외에서의 투자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 합니다. 한계 기업 문제도 무조건 퇴출이 답은 아닐 겁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한계 기업에게는 과감한 사업 전환을 유도하여 저부가 가치 사업을 정리하고 신사업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성장 지향형 사업 전환이 필요합니다. 규제는 산업 전체를 옥죄는 법령을 통째로 분석하고 개선하는 탑다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건별 규제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령 단위의 종합적 개선을 병행해야 규제의 일관성을 높이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대외 전략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미국과는 반도체, 바이오 같은 전략 산업에서 협력을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대중국 전략은 우리가 경쟁 우위를 가진 분야에 대해서는 초격차 전략을 유지하되 중국이 앞서가고 있는 선도 분야에 대해서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전기차에 우리의 전장 부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중국의 첨단 제조 공급망과 시장을 활용하는 경쟁적 협력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기존 주력 산업은 고부가 가치로 업그레이드하고 동시에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현대차와 같은 글로벌 선도 기업이 생겨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항해하면서 배를 수리하고 동시에 세 배를 건조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모두가 역량을 모아야 하는 때입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며 골든타임을 놓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가? 한국 산업의 미래는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